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헌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마무리되고, 오늘은 또 하나의 공법의 영역인 행정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제가 헌법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이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의 과목이에요. 하나의 과목이고, 국가가 행하는 작용 중에 일부는 헌법에서 컨트롤하고요. 일부는 행정법에서 컨트롤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어차피 공통점은 국가 작용을 놓고 그 다음 법치, 그 잣대가 법치라고 그랬죠. 그 법치라는 잣대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다만 행정법은 국가 작용 중에서 특히 좁은 의미의 행정을 놓고 법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그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아마 헌법 기본서에 비해서 행정법 기본서는 두께가 아마 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헌법에 비해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훨씬 많아요. 헌법은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두리뭉실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두리뭉실한 법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헌법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각을 잡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헌법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행정법은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대충 한다고 또 될 과목이 아니에요. 헌법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를 간단히 개관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먼저 그 행정법의 전체 개관을 한번 보게 될 텐데, 행정법의 개관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그 헌법에 했던 걸 간단히 한번 들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과거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 밑에 국민이 있었겠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치의 시대라고 얘기했었어요. 인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던 시대였다고요. 이때가 이제 절대군주 시대고, 절대군주 시대고, 이 절대군주가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상비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비군이 유지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뭐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이잖아요.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들고 일어난 게 뭐죠? 시민혁명이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군주는 이 상비군, 이 상비군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을 부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신의 자유. 그죠? 네, 이게 신체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재산권이잖아요. 재산.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권. 이게 다 자유권이죠. 재산권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이 이때까지만 해도 신나게 두들겼다고요, 국민을. 그래서 돈 좀 벌었어요. 야, 좀 벌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내 문 앞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싫은데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다음날 뭐로 발견돼 있어요? 자연의 한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때도 당연히 행정은 있었죠. 행정은 있었고, 넓게는 이제 행정이라기보다도 넓게는 이제 국가 작용이 있었죠. 국가 작용. 이 당시만 해도 국가 작용은 그냥 뭉쳐져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건 여기엔 분화가 안 돼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작용으로 합쳐져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보세요. 이때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때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분화가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난 게 아니죠. 국민이 열 받을 대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게 뭐죠? 시민혁명이죠. 이제 시민혁명이 터진 겁니다. 터지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대표자를 뽑죠. 그 대표자가 오늘날이 뭐가 되는 거죠? 국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터지고 나서 오늘날에 이제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뭘 만들죠? 입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법 만들어서 이제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물어봤겠죠, 왕이. 아니, 국민들이 왜 저리 시끄럽냐, 이거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했겠죠. 앞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신체, 이 재산, 이 두 가지를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서만 얻어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시대로 바뀐다고? 법치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공법은 이쪽이 국가겠죠, 오늘날에. 오늘날에 국가가 될 것이고, 이쪽이 이제 국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국민과 국가가 지금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쪽에서는 야, 국가 유지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들고 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야, 네가 가져오라고 내가 다 갖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법을 가지고 가죠. 이제부터는 이 국가 작용, 이 작용을 이때까지는 인치였다고 주먹으로 다스렸다면 이제부터 국가 작용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국가 작용을 하게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법치국가, 법치주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을 드러나면 딱 하나예요. 법치국가예요. 법치주의. 그걸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회 문제의 다 기본 골기입니다. 헌법 문제든 행정법 문제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헌법은 얼마 전에 우리가 끝냈고요.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라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의 과목이라고, 하나의 과목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국가는 드디어 왕은 드디어 이 법에 따라 국가 작용을 하면서 인치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법치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법이 무슨 법? 공법이 되는 거예요.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그게 민법이잖아요. 사법이고. 이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사이를 놓고 그걸 법에 의해 컨트롤하겠다. 그게 공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법, 이게 이제 법치가 되는데, 자,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헌법을 필두로 해가지고 헌법, 그 다음 헌법을 구체한 법이 무슨 법? 행정법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어느 영역까지가 헌법으로 컨트롤해야 되고 어느 영역부터가 뭐 행정법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공법에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관할 이원화.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지 그 다음 행정법원으로 갈지 일반 법원. 이걸 놓고 계속 누가 싸워요?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거 내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니? 이게 여러분들 헌법 공부할 때도 행정법 공부할 때도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걸 구분하죠. 이 구분. 이게 구분이 이게 관할 이분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대상적격이라고. 이게 헌법소원의 거리가 되는지 행정소송의 거리가 되는지 그걸 논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형 지문이든 사례형이든 간에 가장 공법에서 가장 많이 양도 할애되어 있고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대상적격이라고요. 오케이? 무슨 말이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이 왔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작용을 쪼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작용을 쪼갠다고. 드디어 이제 이게 권력이 분립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공부한 건 이 국민이 공동체, 국가는 정치 공동체잖아요. 이게 정치 공동체인데 이 정치 공동체가 뭔가 할 때는 정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최고의 힘을 뭐라고 배웠죠? 그걸 주권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주권이 과거에는 왕이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좀
법치의식이 들어오면서 누가 갖게 되죠? 국민이 갖게 된다고. 그걸 국민 주권이라고 부른다고. 국민 주권의 원리. 그래서 이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 스스로가 다 모여가지고 요거 결정해야 맞다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요. 그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런다고. 근데 밥 먹고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는 놈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뭐 국회의원 같은 욕을 하면 안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 주권을 이쪽으로 넘겨준다고요. 이걸 우리는 대의제의 원리다. 이렇게 헌법에서 배우셨잖아요. 이 대의제 원리인데. 근데 이걸 넘겨주는데 또 한 놈한테 넘겨주면 또 옛날에 왕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럴까봐 쪼개죠. 그걸 무슨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뿅뿅 쪼개버린다고. 쪼개가지고 이걸 뭘로 바꾼다고? 권력분립 원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공부 다 한 거라니까요. 이 메커니즘 속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걸 앞으로 계속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법이라는 게 뭔지 처음 배운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몇 개 덜덜덜 외워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공법 공부의 특징이죠. 찬바람 불면 몇 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민사법, 형사법에 집중하고. 그게 권력 분립돼 있죠. 상권 분립이잖아요. 민사법, 형사법, 공법. 상권 분립이네요. 그죠? 2건까지만 공부하고 3건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바람을 불고 달려오가지고 좀 몇 개 찍어달라고. 뭘 찍어? 내가 점쟁이야, 찍게. 자, 이게 이제 권력 분립 원리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권력 분립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작용을 쪼개는 거라고. 쪼개가지고 이 국가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고 이걸 합쳐가지고 헌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서 이걸 공권력이라고 부른다고. 공권력. 이게 이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럼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할 때 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법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럼 법치에 벗어나면 국민의 뭐가 침범받아?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이 뭐예요? 침해된다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국가는 뭐의 대명사라고요? 공익을 대변한다고. 전체 이익을. 국민은 사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법은 그냥 한마디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국가작용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작용이 있으면 국민의 뭐가 제한되죠?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을 할 때 뭐에 따라 제한하라고? 법에 따라 제한, 법치. 그럼 이 법치에 따르지 않고 제한하면 그걸 기본권에 뭐라고 부른다고?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례 논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이 법치에 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해 들어오면 이게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걸 구제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까지 이해하셨죠? 이거 헌법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인데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법치에 반하잖아요. 반해가지고 국민 A의 기본권을 이게 제한했던 것이 법치에 반하면 뭐로 바뀐다고? 침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침해됐었을 때 이 침해를 이제 구제해야 되잖아요. 이 구제를 어디로 갈지가 이 간을 이문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구제를 헌법소원으로 갈지, 헌법소원으로 갈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거리가 되는지, 행정소송의 거리가 되는지, 그걸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 자꾸 넓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웬만하면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대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뭐?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법률이잖아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법률이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뭐예요? 처분이라고. 처분. 이게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재판. 자, 여기서 요 1번하고 2번 이것이 법치에 반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 배웠잖아요.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번, 2번은 그냥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그럼 남은 게 뭐야? 행정. 이 처분을 어디로 갈지를 놓고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요, 이 처분이,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2번. 3번이구나. 3번인데, 이거 3번으로 고칠게요. 이거 2번이고, 이거 3번인데. 이 3번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1부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일부가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든지 뭐 행정지도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행정법에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 이건 처분이거든요. 처분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지만 헌법할 때도 배우셨잖아요. 이건 금방 종료되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안 받아줘요, 잘. 그러면 아시다시피 헌법소원은 뭐가 적용되죠? 보충성이 적용되니까 여기 가봤자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와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행정법은 이 많은 작용들 중에 뭘 기본으로 해서 법치를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 많은 작용 중에 행정부에서 하는 주로 뭘 놓고? 처분을 놓고 이것이 법치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를 놓고 싸우는 것이 행정법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국가 작용이 법치에 반하는가는 어디서 컨트롤하면 된다고요? 헌법에서 컨트롤하는 거라고요. 이게 간할 이분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에 하나. 둘 다 뭐라고요? 국가 작용을 놓고 오늘날은 인시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요? 법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국가 작용이 법치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 걸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바로 공법이라고 해요. 그걸 간할 이분화를 통해서 쪼개난 것이 일부는 헌법이 되는 거고 일부는 뭐가 된다?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이 법치 중에 법치국가 안에 보면 법치행정이라고 들어있다고. 법치행정. 이게 행정법이라고요. 그 행정을 할 때 뭐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하라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자,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아시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공법은 글자 그대로 공익을 도모하는 성이 들어있어야 공법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우는 거라고? 공익을 대변하는 국가하고 그 다음 국민은 공익을 위해서 움직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이익 지키면 되지. 그래서 이 사익인 국민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국가가 뭘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법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례 문제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분명히 설문에 뭐가 나와? 국가가 뭔가 한 것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열받아 할 거라고. 그럼 열받아 할 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열받아 하느냐? 법치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는 거라고요. 그럴 때 국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받을 것인가? 그게 구제 부분이잖아요. 이게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받을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행정법이 어느 과정을 밟아서 뽑아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행정법의 이제 구체적인 체계를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공법이 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헌법과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행정법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 단지 간할 뭐다? 이분화를 통해서 일부는 헌법으로, 일부는 어디로? 행정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들어온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이 부분만 일부 들어온 거라고. 행정법적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의 꼬라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뭐 대답은 안 할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국가란 말은 안 쓸게요. 행정법에서는 이제 행정청이 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국가가 이래 있으면 이 국가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고 그다음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드디어 이제 행정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행정주체라고 부르고 이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법학에서 법이라는 건 뭐 놓고 싸우는지 아시죠? 특히나 이제 밑으로 헌법에서야 내버려 두더라도 밑으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뭐 의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뭐냐? 왜 만드는지 아세요? 법을 만든 이유는 그냥
주먹으로 계속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 피해 악순환을 부르니까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땐 그 분쟁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한 사람한테 권리라는 걸 주자. 그리고 반대 사람한테는 뭘? 의무라는 걸 주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1대1로 응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힘으로 의무자를 족치자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 공동체죠. 그렇게 하면 피해 악순환이 안 될 거라고 상상하면서 만든 게 뭐라고?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그게 요건이잖아요. 형법에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체법이라고요. 그게 민법이요 형법이라고. 그 권리를 구현하는 과정을 다루는 걸 절차법, 그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법에서는 분화가 안 돼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 사법에는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사법에도 형법하고 형사법. 그런데 공법에 여러분들 헌법, 소송법 이렇게 나눠진 거 보셨어요? 행정법, 행정소송 나누는 거 보셨어요? 그냥 안에 한씩 들어있다고. 그래서 공법을 사법 문제로 출제할 때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소송 요건 부분하고 소송 요건과 본안을 나누는 습관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절차의 문제, 소송, 절차법의 문제가 되고 이게 실체의 문제로. 본안이 실체잖아요. 이게 절차법의 문제고요. 그걸 나눠서 답안을 쓰는 이유,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칠법을 공부하실 때 그 각 과목별로 민법은 민사법대로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간파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쿨 처음 들어가서 교수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이 띨빵한 교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첫 단추 낄 때 이 법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원래 이제 작년에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매년 1월 달 초에 제가 칠법 전체에 대한 이 법을 접근하는 이 방법론을 좀 강의를 해줄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력 분립 때문에 제가 좀 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법 영역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딴 분들의 영역을 첨범하는 건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 같아서 서창교 자제설에 입각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법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권리와 지금 뭐가 중요하다? 의무. 근데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걸 여러분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는 당사자 능력이다. 소송 요건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법학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크게 자연인하고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아실 거고, 여러분은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원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이라고요. 이건 이제 사람이 상상,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은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한데 그걸 기관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법인은 다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공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법인이 있는데 제가 헌법 강의할 때 이거 설명 안 했어요. 헌법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디테일한 행정법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법의 기초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간에 이건 가공된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인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인에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르고요. 행정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사법인에 보면 대표적인 기관이 대표이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법에서나 이렇게 배우시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보여드리는 건 국가도 공법인으로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리와 뭘 갖는다고? 의무를 갖는데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관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기관. 지금 행정법 체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행정기관. 대표적인 행정기관이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각부 장관들, 세무서장, 이런 다 행정기관이라고. 숱한 행정기관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행정기관을 또 구성하는
구성자가 있다고.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구성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공무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그 공무원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권리 의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배분받았는지만 알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권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기관들은 뭘 갖는다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권한을 갖는 거예요. 권한. 이게 이제 강론 파트에 가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권한을 갖게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권한이라는 게 직무 범위라고요. 무슨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국방부 장관이 세금 부과하면 돼요? 총을 쏴야지,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이 법성을 판단할 때, 법치에 발했는가 판단할 때 주체, 절차, 내용, 형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주체의 하자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까지 오케이? 자, 이 부분. 자, 지금 이제 행정법의 개념 정의를 혹시 지금 오늘 하겠습니다만 행정법의 개념 정의가 뭐냐면 이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게 행정법의 정의예요. 그럼 행정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겠죠.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럼 이게 조직법이 뭐냐? 이게 조직이라고. 이거. 법인이 국가 안을 채우는 게 이게 조직이라고. 그럼 조직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행정기관, 어떤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어떤 권한을 배분할지. 그래서 이 배분된 권한을 어떨 때 이동시킬지. 이동시키는 걸 여러분 나중에 강론에서 배웁니다만 권한의 위임, 내부 위임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는 것이 뭐라고요? 조직법이라고.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 행정 조직법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조직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아까 국민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이게 행정 작용이라고 부른다. 저기서 제가 국가 작용이라 했지만 거기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국가 작용 중에 뭐 행정만 뽑아오는 거. 아시겠어요? 이 행정 작용할 때 당연히 뭘 지켜야 돼요? 이제 주목으로 해야 돼요? 법에 따라 해야 돼요? 법. 그걸 여기서는 법치 행정이라고 부른다고. 행정부에서. 그게 법치국가, 법치주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헌법 공부할 때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이 행정 작용할 때 여기에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요. 이게 법치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행정법 중에서 이 조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법을 뭐라고? 행정조직법. 대표적인 행정조직법이 정부조직법이라고. 그 다음 지자체를 규율하기 위한 조직법이 뭐예요? 지방자치법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조직법이고 하고 이제 지방자치법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용 있잖아요. 이 작용. 요 작용. 이 작용을 할 때 적용돼. 이게 행정법의 90몇 프로라고. 무슨 도로교통법이니, 식품위생법이니,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환경보전법, 뭐 숱한 법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의 97%가 뭔지 아세요? 행정법이에요. 민법, 여기 눈에 보일 것만. 근데 현실은 민법 공부하고 다 끝내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 관련 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행정 작용할 때 적용되는 법, 이걸 우리는 무슨 법?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행정법이에요. 행정작용법. 그 다음, 그럼 이 행정작용할 때 법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법치행정인데, 그럼 법치행정에 반해가지고 A를 내려오게 되면 A의, 여기서는 뭐예요? 권리, 공권이 침해받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기본권이 침해받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이게 기본권도 공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반하면 공권이 뭐 돼요? 이게 침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침해됐을 때 이 침해를 구제해야 돼 말아야 돼요? 구제하는, 이 구제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행정법. 그걸 무슨 법? 구제법이라고. 구제. 이게 행정구제법이라고. 이 대표적인 행정구제법이 여러분들 헌법에서 대표적인 행정구제, 국가 작용이 잘못됐을 때 구제하는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헌법에? 헌법재판소법이잖아요. 아니야? 그 얘기는 뭐? 행정소송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똑같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믿는 게 아니지. 왜 그런지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 작용 중에 특히 뭐를 빼온 거라고? 행정을 빼워가지고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하고 누가 싸우는 거라고?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쪽은 법인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행정법이 행정조직법이고 그 조직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 행정작용하는 과정에 법치를 지키면서 해야 되고 이때 법이 무슨 법? 행정작용법이고 그 작용법을 안 지키고 내려오게 되면 국민의 공권이 뭐 된다고? 침해되고 그걸 구제하기 위한 법 그게 무슨 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행정작용이 이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행정법에서는 4가지 각도에서 판단한다고. 헌법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99% 뭐 했어요? 가인금지 원칙 갖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건 4가지 각도에서 판단한다고. 그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래가지고 이게 행정조직법이라고. 권한이 있는 자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하면 이게 주체야 하자라고. 이게 행정조직법이라고. 권한이 있는 자. 아시겠어요? 이 조직법의 핵심은 이 권한을 이게 핵심이라고. 그다음 내용. 이게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법률 유보. 법률 유보는 어디서도 배웠어요? 헌법에서 배웠잖아요. 헌법에도.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내려올 때는 이 행정작용의 건덕지가 법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걸 뭐라고요? 법률 유보. 그다음 있는 법에 거스르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 법률 오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서는 뭐였어요? 가인금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숱한 게 들어와요.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 절차. 절차는 이게 행정절차법. 이게 여러분 헌법에서는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배운다고요. 적법절차. 형식은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 구두로 합치면. 이게 행정법에 다예요. 그래서 보세요. 행정법은 조직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은 법치 행정을 따라서 하라. 그리고 그게 잘못됐었을 때 국민이 침해받으면 구제해주라. 그게 다요. 그래서 이걸 또 살짝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행정법 전체가 보일 겁니다. 이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합니다. 그럼 행정법은 결국 어디서 흘러나온 거예요? 헌법 안에서 일부를 뽑아온 거라고요. 딴 게 아니고. 이 공권력, 어디 누가 지었어요? 여기 있네요. 공권력 중에 일부를 뽑아온 거라니까. 일부 뽑아가지고 어차피 다 뭐라고, 누가 지금, 이게 법치라고 법치. 이걸 놓고 싸우는 거라니까.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안 하고 공법을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몇 개 외우고 들어가서 자기 외운 대로 안 나오면 모르겠다고 그냥 집어 던지고 나오고 날 버릇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올해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또 풀게 될 텐데 그때 보면 아니 이걸 내가 왜 못 썼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래서 저게 공법 전체고 그 중에 일부를 뽑아온 게 뭐라고? 행정법인데 구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내가 다시 수평으로 한번 쭉 늘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한번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런 꼬라지가 있다는 걸 한번 처음 들어볼 텐데. 아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민법들이 돼 있습니다. 민법, 민사법 이게 다 꼬라지가 있다고요. 그 꼬라지만 알면 그 다음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판례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딱 완성품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담을 밥그릇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본 강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이 안 만들어진 마당에 물을 담아 보시라고. 담자마자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공부만 하면 돌았으면 깨끗해질까? 아, 그렇게 했으니까 깨끗해지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칠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이 고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밥그릇 만들었다. 제가 3년간 사시, 행시, 예시 3개를 공부하면서 1년 동안 한 짓거리가 뭐냐면 앉아가 매일 여기 어떻게 돌아가지? 그것만 했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 이제 외워갖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냥 합격하는 거지 뭘.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을 좀 더 분석을 하면 이래 돼요. 제가 그걸 보고 나면 이제 목차가, 이 행정법 체계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국가란 말 대신에 이제 행이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행정청이 하니까. 행정청이 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뭐 국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는 앞으로 공익의 대명사고, 그죠? 이 친구는 국민은 사익의 대명사고요. 그럼 이제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숱한 액션을 취한다고요. 그걸 이제 헌법에서는 그냥 국가 작용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공권력보다 훨씬 좁은 것이 이제 여러분 처분이라는 거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행정작용을 하게 돼요.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행정작용은 국가가 공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작용은 숱한 게 많아요. 그 많은 행정작용 법에 보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 있는 행정작용을 학자들이 반복할 일 없잖아요. 그 학자들이 학문적 시각에서 그걸 분류를 해놨다고. 그래서 그걸 보통 강학상 개념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분류를 해요. 학자분들이 숱하게 실정법에 나와 있는 숱한 행정작용을 분류해가지고 크게 행정입법, 그 다음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가 딴 말로 하면 이게 처분이라고, 처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나눠요. 이 기타 이게 나누는데, 이런 행정작용할 때 아까 뭐가 지배한다고 여러분? 법치가 지배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도 이게 공격을 한다고. 그 부분이 뭐다? 이게 행정조직, 법정주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조직, 법정주의. 이걸 좀 더 구현한 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예요. 아까 제가 조직법의 핵심은 뭐라고? 권한이라고. 그래서 이 숱한 작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법치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작용을 할 때 법치, 잘 보세요. 법치를 준수하는 경우가 있고 법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법치를 준수하면 A는 따라야 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국가는 거두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법은 한 명한테는 의무를, 한 명한테는 뭐? 권리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개념이 뭐예요? 권리. 법학에 말하는 권리 개념이 뭐예요? 법이 부여하는 힘을 권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 민법은 저한테 이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뭐 힘을 준다고. 그걸 권리라고 그러는 거고. 의무는 뭐냐면 법이 부여하는 부담을 의무라고 그런다고. 그럼 돈 빌려가는 순간 민법은 이 친구한테 뭐 부담을 준다고. 돈을 갚게끔 하는. 그걸 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걸 민법에서는 이법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안 지키면 그러면 그걸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준수를 하면 국민은 A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A가 안 따르잖아요. 안 내고 개기는 놈들 있잖아요. 세금 안 내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A가 이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A가 안 따르는 경우. 안 따르는 경우에는 A가 따르게끔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여러분들 세금 안 내면 뭐 하죠? 강제 징수하고. 이법 건물 만들었을 때 그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 내리는데 안 철거 안 하면 뭐 하죠? 대집행하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하느냐? 공익 때문에. 그럼 결국 국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럼 이제 준수를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A는 따라야 될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지금 A를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해하면 너를 구해야 돼. A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게 행정 부재로 가는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아까 컨트롤하는 게 뭐라고? 행정 조직법이고. 이 부분이 조직. 이 부분이 뭐다? 작용법.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침해받았을 때 구제해주는 게 뭐 행정 구제법. 그래서 조직, 작용, 이것도 다 작용이에요, 작용. 족치는 거라고, 국민을.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용 과정에 거쳐야 되는 것이 행정 절차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쪽에 하나 힘 실어주려고 만든 게 뭐냐면 이 가진 것 좀 보자. 이게 정보 공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헌법에서는 알 권리 부분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알 권리. 알아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리관계라고 헌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 행정작용이 있잖아요. 이 행정작용을 두 개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일반 행정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행정작용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직 있죠. 요 조직하고 여기에 있는 특별 행정 있죠.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행정법에서 강론이라고 한다고. 강론. 그 나머지를 다 뭐라고? 총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틀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목차 한번 보실래?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봐요. 책을 잠시 한번 펴보세요. 책을 잠시 한번 펴보시면 그 제1편 행정법 통론의 제1장 제목이 뭐예요? 행정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행정이 뭐냐, 이게 행정. 그 다음 2장이 뭐예요? 행정법이잖아. 그 행정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 행정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장 제목이 뭐예요? 행정상 법률관계.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법률관계 배우고 있잖아요. 잠깐, 여러분과 저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숱한 관계를 맺지 않아요? 연인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그 다음 사제 관계도 있고 관계란 말은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2명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친구 관계는 뭐예요? 연결시키는 고리가 우정이잖아, 우정. 연인 관계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사랑이든 애정이든 뭐가 있겠지. 그럼 법률 관계는 뭐냐면 권리와 의무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 권리 의무는 누가 부여하는 거죠? 법. 그래서 사람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 법률 관계인데 그 실상은 권리와 뭐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행정법은 보세요. 세법은 한 사람한테 뭘 부여한다고? 의무를. 한 명한테 뭐? 권리. 그럼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 국가와 국민 사이에 무슨 관계가 맺어진다고? 법률 관계가 맺어지고 그 법은 사법이 아니라 무슨 법? 공법이잖아. 그럼 공법상 법률 관계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사법에 지배받아 뭐? 사법 관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감이 와요,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목차 보세요. 제2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작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거 있잖아요. 이걸 아까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 행정작용법이라고. 그 행정작용 안에 첫 번째가 뭐예요? 행정입법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행정입법이 있지. 그건 두 번째가 뭐? 행정행.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절차. 여기 있잖아요. 행정절차. 그 다음 뭐? 정보공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제4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 7번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아까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면 족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실현하려고? 공익을 실현하려고.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그럼 5편은 누구 보호장치예요? 국민. 이거 안 따라해도 되는데 국민을 족치면 국민 보호하는 거. 그게 제5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구제법. 그 행정구제법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행정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제5편, 6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조직법이죠. 요거 컨트롤 한다고. 요 안쪽을. 국가 안을 컨트롤 하는 거고. 됐나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제7편 제목이 뭐예요? 특별행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요 행정 중에서 특수 분야를 따로 떼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행정작용이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법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이 와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신신당부하지만 헌법과 행정법을 절대 별개의 과목으로 보지 말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다 뭐라고? 국가 작용을 놓고 법치를 놓고 국가하고 누가 싸우는 거라고?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그 다음 국가 작용 중에 그 중에 특히 뭐만 뽑아내가지고 행정을 뽑아내가지고 공권력 중에서 그 행정을 뽑아내가지고 거기에 법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놓고 싸우는 게 행정법이라고. 그걸 우리는 줄여서 법치행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감이 왔어요? 거기 다야 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 행정을 그중 국가 공권력 중에서 특히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국가를 제대로 조직하자. 그게 행정조직법이고 그 다음 조직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숱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법이 행정작용법이고 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잘못 움직이면 국민을 어떻게 해야 돼?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게 뭐다? 행정구제법이고 그걸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이 행정소송법이라고.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이에요. 그게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예,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헌법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에서는 이거보다도 사례 문제에서는 이것 때문에 A의 어떤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신앙의 자유가 문제되는지 뭐 이게 중요한데 행정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작용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헌법에서는 이 작용 때문에 A의 어떤 기본권이 지금 제한받고 이게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는요, 이 행정작용이 성질이 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행정작용이 이게 무슨 행정지도인지 아니면 행정행위 중에서도 특허인지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행정법 사례 문제는 아예 스타트를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헌법도 그렇고요, 행정법도 그렇고 일단 지금 오늘 이 1교시 때 하는 이 털만 잘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털 속에다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헌법 기본서는 400몇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그 강사분들이 쓴 기본서 보면 헌법이 한 1000몇 페이지 되고 막 그럴 텐데 제 기본서 하면 400몇 페이지, 헌법은 그만 해도 돼요, 충분히. 근데 헌법을 구체화한 게 뭐죠? 행정법이잖아요. 그 행정법은 그렇게 줄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핸드북이 곧 또 출간이 될 겁니다. 그 핸드북,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행정법은 그 핸드북이 거의 기본서 역할을 할 정도만 학생들이 그걸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거든. 근데 올해 문제부터 보면 대충 해서 안 통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진짜 중요해지는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기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아직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누가 기본 강의를 들어? 특히 공법은 그나마 뭐 기본 강의 하나 듣는다 하면 뭐 민법이겠지. 알겠지?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총 6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7편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잠시 쉴게요.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